안녕하세요. 배우 이아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 이어 준비해 왔습니다. 좀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요. 꽃이 손에 들려 있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커요. 화려하고 예쁘지만 너무 나보다 크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속사에 있을 때도 많은 매니저분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지난번 강의처럼 뭐라고 했냐면 너 정말 행복해? 그거 하면서 그래 좀 힘들 수 있지. 순간순간 안 힘든 일은 없어. 근데 너 정말 평생 이거 하면서 행복해? 행복하면 어려운 거 견뎌야 되지 않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거, 기분 나쁜 거, 상처되는 거 이런 거 좀 견뎌낼 수 있겠어? 해야지. 근데 많은 매니저분들이 오늘 회사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걔 또 그만뒀다고 이상하게. 저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자칫 무조건 그만두실 수 있어요. 각자의 직업을. 왜냐면 100% 자기의 직업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는요. 분명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행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제가 있는 것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괜찮아. 악플 달려도 괜찮아. 뭐 주변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아. 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두렵지 않은가?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인 배우분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아나운서 배우님들 계시고 여기서 이제 배우 지망생분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메라를 사랑하라. 카메라를 사랑하라 하니까 막 카메라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되죠. 가수들이 아닌 이상. 근데 카메라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카메라가 있으면 두려우니까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죠. 배우님 여기만 나오니까 조금 더 얼굴을 틀어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틀어주세요 하면 카메라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배우님들을 TV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카메라잖아요. 그럼 카메라 최대한 가깝게 항상 내가 상대방이 있어도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저도 여러분 제가 감독을 하잖아요. 카메라를 해서 슛 갈게요. 레디 액션 하면 계속 뒤통수만 이렇게 보여주는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해? 이렇게 물어봐. 저 연기했다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픈 연기를 감정을 좀 짜가지고 지금 딱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이래요. 근데 난 네 뒤통수밖에 안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카메라 뒤에서. 근데 카메라에 네 얼굴을 좀 더 보여주면 좋잖아. 라고 했다. 그래서 카메라한테 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카메라 기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싶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배우분들이 나 데뷔할 거야. 유명한 연예인 될 거야. 화려해질 거야 라고는 하지만 카메라 기법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 건 많이 스태프분들도 고생시키는 일이 되고 많이 좀 힘들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0명이 자신만 바라보는 순간 연기할 수 있는가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포지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첫 데뷔를 했을 때 조단역, 그러니까 단역보다는 조금 대사가 있는 거죠. 확성기를 들고 하는 대사였어요. 연예인 또 팬클럽 회장 역할이었어요. 야! 오빠 사랑해요! 야, 줄 서라고! 막 이런 역할이었어요. 대사가 저는 첫 데뷔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교정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주인공 배우를 딱 봤는데 연예인을 눈앞에서 보니까 대사가 싹 날아갔어요. 하얘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정했네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 그냥 교정했네요?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왜 교정했네요? 라는 말에 내가 대답을 못했지? 그러면서 네 저 교정했잖아요. 좀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할 걸. 내가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하는데 레디
슛! 액션! 대사가 기억이 안 나. 확 날아가는데 그때 그 전에는 또 얼마나 제가 성격이 아까 처음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가우면 저는 막 어머 좋다 막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NG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200명이 되는 엑스트라와 주연과 조연의 사람들과 스태프분들이 카메라가 이제 또 이제 왜 지미집이라고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카메라는 여기서 있는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 팽로 회장 잘해 틀리지 말고 슛 레디 에? 네? 안 틀려 난 틀리지 않아 레디 액션 대사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주연분도 네? 뭐셨죠? 이러면서 서로 컷! NG!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저의 첫 데뷔였어요. 여러분 제가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거의 1년을 쉬었어요. 자려고 하면 꿈에 나와. 내가 그랬죠. 오디션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 이거 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가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1년간 연기를 못하는데 놀랍죠? 저는 배우할 인생이었나 봐요. 지하철역에서 그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때 저도 너무 막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때 좀 잘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NG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밥 한번 살 테니까 같이 한번 또 작품에서 봐요. 근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사라락 녹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지. 좀 긴장되지. 처음이었잖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되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 다시 그래 해보자. 좀 틀리면 어때? 그래 또 NG 나겠지? 나 또 못하겠지.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딱 잘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봤어요. 그래서 너 그때 그렇게 NG 났을 때 최선을 다했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잔기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사 한 번을 받으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업에 배종옥 교수님이 오셨어요. 배종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수업 시간 때. 저 교수님 대사를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랬더니 배종옥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쳤을 때 대사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외워야지. 그래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웠나? 아니에요. 놀면서 뭐 기억나야지 이거 못 외워? 현장 가서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하얘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부터는 대사를 한 번 오면 3줄이 됐든 10줄이 됐든 20줄이 됐든 한 페이지가 됐든 2장이 됐든 정말 동일하게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어느 정도로 툭 치면 대사가 달달달 나올 정도로. 근데 여러분 각자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동일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어요. 일이 없으면 백수 같아요. 배우는. 그리고 일이 없으면요. 두려워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일이 없는데 1년 뒤엔 그럼 일이 있을까? 그럼 지금도 내가 배우로서 연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3년 뒤에는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작품 오겠지. 내 대사를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대사를 따라해. 나는 난데. 나는 배우 이하린인데. 좀 제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붙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삶에.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아도 꿈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엑스트라로 데뷔를 해서 주연으로 올라갈 때까지 모욕적인 대우는요. 일상이었어요. 가끔은요. 여러분 어떤 오디션에서는요. 대놓고 그래요. 이래요. 이 모습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 눈빛, 그 입꼬리, 그 호흡. 우리 아빠 엄마가 나 이러라고 난 거 아닌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친절한 사람만 만나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자리에 따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서열이 매겨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요. 아니 먼지 털어내듯이 괜찮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해서 너 이거 왜 못해? 이거 잘해야지는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근데 너 근데 되겠어? 탁.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지 털어내듯이 탁. 언제까지 먼지 더덕더덕 붙이고 있어서 나는 먼지 같은 인간이야 이러고 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존감. 자, 그리고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 마치 내가 내일 톱스타가 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광을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연습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없고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이거 취소되고 저거 취소되고 저기서 꼬이고 여기서 꼬이고 이래도요. 괜찮아. 라는 거를 잃지 마셔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감독이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3시부터 촬영하는 곳 있잖아요. 취소됐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럼 지금 배우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요새 어떻게 근데 지금 여기서 연락이 와요. 지금 여기 촬영 장소요. 지금 1시 반까지 빨리 빼주셔야 돼요. 아 네. 근데 배우들은 지금 배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배우들끼리 모이면 얘기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근데 지금 촬영은 안 돼 있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에서도 피가 나오고 목에서도 피가 나오고 온몸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제작비 갑자기 취소가 되고 갑자기 장소가 취소가 되고 갑자기 오기로 한 배우가 안 오고 갑자기 오던 아역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요. 괜찮아. 지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 때요. 정말 전혀 긴장이 안 됐을까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해. 근데 내가 오늘 모든 하루하루를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 그럼 오늘 가서 어떻게? 제일 행복하게 누리다 오자. 오늘 이 순간을 누구랑? 다 같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연이 없을 텐데 다 같이.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결과를 생각하면서 왔어요. 자,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요. 네, 저 연기를 위해서라면요. 성상납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배우분들 그런 배우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노라고 할 수 없으면요. 지금 배우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건 못해요. 할 수 있다면요.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보다 그 꿈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배우들보다 빠른 듯 하면서도 느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도 좋은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요. 저는요. 타협하지 않고 싶었어요. 빨리 잘 되고 탑스타여서 무조건 행복하면요. 탑스타 돼야죠. 그럼 저는 어떤 방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겠죠. 아니요. 저는 행복한 배우가 꿈이었어요. 유명한 배우가 꿈이 아니라 행복한 배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놀라웠어요. 정말 유명하고 저보다 훨씬 인지도가 있는데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짜증. 그걸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비가 와서 좀 이게 미뤄지면 좀 쉬면 되잖아. 그럼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백수같이 있을 때가 좋아 그럼? 아니 좀 미뤄지더라도 촬영장에서 대기하는 게 이거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하셔야죠. 일상이 행복한가? 일상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상이 흔들려요? 안 하셔야죠. 근데 저 많은 배우들이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이루죠? 이래요. 뭘 그렇게 일상을 흔들면서까지 이 땅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생 요즘 정말 100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인생? 정말 길면 100세인데 짧으면 80세?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배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술을 했었는데 도저히 집에서 이 미술 재료비를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연극부에 들어가서 연극 대회에 한번 나갔는데 엄마 아빠가 무대에 있는 저를 보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가 IMF였거든요. 아빠 엄마가 웃어. 와, 재료비도 안 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성취감. 와, 연기를 하고 막 내려오면요, 막 성취감이 있어요. 와, 복이다. 이거 되게 복이다. 성취감.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먹으면서. 야, 너 아까 엉덩이에 풍선 집어넣은 거 뒤뚱뒤뚱 나 풍선 떨어졌어.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 야, 너 그거 대사할 때 약간 기억 안 나서 한번 생각했지? 이런 것들끼리 가족끼리 알아볼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근데 제가 어떻게 드라마를 데뷔하게 됐냐면요. 원래 연극이었어요. 연극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다리가 아프신데 3일간 제가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지방에서 제가 연극하는 걸 보러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영화였어요. 엄마, 나 영화 할게.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은 거기 천안에 영화관 있잖아. 영화관 가가지고 나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딸 거기 나와 봐 이러는데 영화는 뭐가 들죠? 영화비.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서도 영화 티켓? 내가 보내줄게. 근데 엄마도 돈이 없어. 드라마? 하다가 제가 드라마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굿닥터에서 단발머리 간호사에서부터 뭐 영화 댄싱퀸에서부터 이렇게 대표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들어오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데뷔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정말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죠? 문화. 점점 더 이렇게 자극적인 문화에서 내가 내 남편이랑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저도 여러분 시나리오를 받아보잖아요. 다 막 좀비, 귀신, 뭐 무속인, 무당, 게임, 죽이고 막.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15세 영화를 봤는데 복수를 하는 거에 굉장히 관객들이 빵빵 터져서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막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걸 보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 어렸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보면서 좀 선한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 착한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연기 교습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현직 배우 겸 감독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단은 배우가 연기 교습소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와, 저 배우한테 연기를 배울 수 있다고 좋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쟤 뭔가 일이 없나? 연기 가르치는 거 보면 그거 그냥 거의 소위 노후 대비로 좀 연기 학원을 많이 차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요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알비노들을 만나고 왔어요. 알비노가 뭐냐면요. 백색증 환자들이에요. 흑인인데 하얗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온몸에 색소가 없어서 눈도 잘 안 보여요. 하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얼굴이 파랗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징그럽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탄자니아에서 유령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알비니즘을 가진 사람은 알비노들은 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미신이 있어서 팔다리를 잘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암시장에 이렇게 팔다리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제일 더 슬픈 거는요. 40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해요. 왜? 피부암에 걸려서요. 뭐 때문에? 선크림이 없어서. 우리나라요 여러분 선크림 3,000원이면 사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탄자니아에서는 선크림이 하나에 3만 원. 근데 정말 가난한 분들은 한 달 월급이 3만 원도 될까 말까 한 가정에. 그런 상황에서 선크림 하나 바르는 건 그들에게 사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잘려가든지 아니면 피부암 때문에 선크림이 없어서 수명이 줄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크림만 있어도요. 그들에게 선크림만 전달해줘도요. 그들의 수명이 늘어난대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무리 좋은 주조연 역할이더라도 아무 역할이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영향을 주는 배우라는 이 직업을 가져서 아무거나 한다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작품이 좋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 땐 하고 아니면은 연기교습소를 통해서 재정을 열심히 벌어서 선크림 보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교습소를 하고 후배들도 많이 키우게 되고 있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레슨비를 70% 할인을 해드렸어요. 저도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할인을 해드렸더니 오셔서 다들 우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기가 배워보고 싶고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거를 제가 목적으로 이렇게 제가 했었던 건 아닌데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일상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작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SNS에 글 하나 쓰는 것도 우리는 뭐죠? 나누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설글을 쓰죠. 걔 짜증나는데 내가 진짜 너는 내가 한번 겨냥해서 얘기한다 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시작이 뭐였냐면요. 죽이는 글이 아니라 좀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좀 살리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에세이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 글을 보고 글을 되게 잘 쓰시던데 혹시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면 어떠냐. 응? 좋죠. 그럼 사진 넣어가지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웹 예능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 3개월간을 너무 신기하게 전혀 다른 일로 하나는 다큐멘터리, 하나는 예능, 하나는 드라마로 3개를 다녀왔어요. 우간다,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그리고 체코, 프라하, 그리고 스리랑카, 몰디브를 다녀왔어요. 너무 극과 극의 나라를 갔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고전 영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막 아프리카나 체코나 이런 몰디브 가서 계속 본 게 뭐냐면요. 1400년에 지어진 건물, 300년 된 나무. 여러분 3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그리고 막 140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존재도 안 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가는구나. 근데 문화는 조금 더 오래 남는구나. 라고 했을 때 선한 것들을 많이 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가가 됐죠. 그래서 영향력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는 이 일로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파괴가 되고 있는가 오히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내가 일을 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준점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남을 위해서 지금 살 때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20명이 모인 집단은 어떨까요? 지독하게 피 터지고 이기적이죠. 근데 나를 위해선 충분히 살았고 어차피 난 없어질 건데 남을 위해서 좀 살다가 죽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 모인 집단은 어떨까요? 다르죠. 달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는 글귀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내용 아닌데 그거 틀려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죠. 누구나 사람은 죽고요. 누구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말도 남겨질 거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작품, 우리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남을 거예요. 언제까지 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프리카 나무처럼 한 300년 남을 수 있고 500년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체코의 건물처럼 막 한 1400년 남을 수 있고 막 되게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저도 제가 남기는 것들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모두가 다 살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족할 때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많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선한 것들을 남기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상기하면서 항상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정말 행복한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웃음을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 명도 안 조시고 그리고 계속 같이 웃어주면서 혹은 누군가는 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도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